네, 오늘도 뉴페이스가 새로운 얼굴이 자리했습니다. 우리 뉴스민의 김규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저기 천용길 기자,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선배 기자죠. 네, 그 자리인데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오늘 대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닉네임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다들 인싸라는 말은 아시죠? 제가 저는 알아요. 잘 모릅니다. 세대 차이를 요즘 용어를 뭐 핵 들어가니까 핵 들어가면 뭔가 뭐 핵심적이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인싸라는 뜻이 그 어떤 무리나 모임에서 좀 제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 인싸 아싸라고 얘기를 하죠. 아싸가 약간 겉도는 분들. 아웃사이드. 네,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핵 인싸로 해서 핵심을 인정사정 없이 좀 질러보자 이런 뜻으로 해서 핵 인싸라고 지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해요. 저는 이제 폭격인데 여기는 핵으로 인정사정 없이. 자, 그럼 까도남 관심박사 그리고 핵인싸와 함께합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먹는 물 공포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불을 지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취수원 이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취수원 이전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늘 묵은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아주 묵은지처럼 묵은 이슈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1991년인가요?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이 그 시작인 것 같은데 우연히 지금 핵인싸님이 91년생이에요. 네.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제가 태어나기 한 몇 개월 전에 일이더라고요. 제가 12월에 태어났는데 3월에 패널 유출 사건이 있었다고. 오늘 좀 공부해 오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이게 91년 3월 14일 밤이었는데 구미에 있는 두산전자에서 패널 원액이 밤 10시부터 유출이 되면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낙동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무려 30톤이 유출이 돼서 대구에 있는 시민들도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좀 이게 환경당국에서 조사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게 이날 당일날만의 사건이 아니라 90년도부터 이게 페놀이 함유된 악성 폐수를 325톤이나 이게 구미의 옥계천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마셨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좀 환경사고로서는 좀 역대급 인사라고 할 만큼 문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두산전자의 수출 문제를 좀 이유로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좀 영업을 재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영업을 재개한 지 또 보름 만에 다시 페놀 원액이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 박용곤 두산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장은 경질까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불씨가 좀 불타오른 건 한참 또 지나서예요. 2009년이죠. 이 부분을 좀 우리 까도남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낙동강 수질 오염 문제는 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91년도 페놀 사태를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 거죠. 그러나 91년도 이전에는 그럼 오염이 없었느냐? 사실 더 많이 있었죠. 그때는 고도 경쟁 성장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낙동강 수계에서 다이옥산이 다른 수계보다 이제 높게 검출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1년까지도 규제 기준이 없어서 그냥 검고 수준에 미쳤던 거죠. 그래서 외관 철교 지점에다가 원수 공급 기준은 마련했지만 규제할 기준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2011년도에 최종적으로 규제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2006년에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수에서 미국 환경청 기준의 최고 90배 이상의 유해화학 물질이 또 낙동강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구미 산단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게 고의적이든 또 자연 발생적이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 되어 왔던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대구에 있는 매곡과 문산 치수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구 시민의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식수원을 좀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식수원을 옮기자고 건의가 되었는데 2009년도부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와 같은 논쟁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 차례 낙동강 오염 사건을 겪으면서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구 치수원 이전을 추진 중인데요. 대구시 녹색환경국 산하 대구 치수원 이전 추진단과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김정섭 대구 치수원 이전 추진단 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치수원 이전 추진단을 맡고 있는 단장 김정섭입니다. 대구 치수원 이전 추진단 간단히 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추진단은 2018년 7월에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 수질 개선과에 그 전담팀 하나로 있다가 지금 민선 2기 출범과 관련해서 3대 현안의 하나인 치수원 이전 문제를 좀 전담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구 치수원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991년 그 페놀 사태 이후에 조유한 수질 사고가 9번 정도 있었고요. 지금 재작년에도 과부라 화합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질 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공단과 대구치수원이 직선거리로 31km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제 수질 사고 생길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구미 사이에 좀 주요한 지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직접적인 피해를 좀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안정적인 치수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좀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치수원 이전을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 해 나갈 계획인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통합 물관리 방안과 그리고 이제 구미 산단에 폐수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 타당한지를 보는 두 가지 용역을 좀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용역들이 지금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해당 지역들이 그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환경부와 그리고 경상북도 그리고 또 관련 기초 단체들과 지금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구 치수원 이전 추진단이 마련된 데는 2018년에 과부라 화합물 사건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럼요. 네. 2018년 5월달에 대구 수돗물에서 이 좀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뭐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과부라 화합물 이제 화학 용어 같은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검출이 되었다 해서 이제 기자에 의해서 이게 이제 뉴스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포커스가 이제 되어버렸는데 그 프라이팬 같은 데는 코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달라붙지 않도록.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종이컵을 만드는데도 이 과부라 화합물 같은 걸 사용을 한대요. 네. 이러니까 우리 인간 생활과 얼마나 관련이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민감해졌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캐나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제 이런 환경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보다 좀 선진화된 것과 비교했을 때는 네. 비교적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환경부에서는 오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해오고 있죠. 그 세계 보건기구 WHO 네. 요즘 코로나 때 WHO 이거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단체가 이 WHO에서 이 산하의 국제암 연구소가 있어요. WHO. WHO 산하에 네. 이 산하의 국제암 연구소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부라 화합물 한 10가지 종류 중에 예. 과부라 옥탄산은 암을 유발하는 화합물이다라고 발암물질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코팅제나 또 뭐 반도체 세정제에서도 쓰인다고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구미 하수 처리장 방류수에서 지금 고농도로 검출이 됐었다. 뭐 요 얘기만 지금 들어도. 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그 낙동강 수계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기본이 이제 낙동강 수계와 관련된 것인데, 이 바로 낙동강 수계에서 그 검출된 물도 그 안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과불화 옥탄술폰산, 어려워요. 이것과 유사한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네네. 어쨌든 몸에 좋지 않은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라고만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구미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관성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권기창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네. 혹시나가 결국은 역시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늘 하잖아요. 현재의 기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2018년 환경부에서는 가불화 화합물 배출 원인을 공장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현재는 다행히도 3개 업체를 찾아내서 이제 그 모두가 사용이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러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91년도부터 이제 2018년도까지 그 대구에 수질 사건이 몇 개가 있었냐면 13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9건이 구미공단의 사건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인위적인 실수,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없죠, 실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좀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된다. 아무리 없다 그래도 대구 시민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원초적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는 정수장의 이 과불화 화합물의 농도 또 수질 상태를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감을 좀 해소하자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디서 볼 수 있죠? 그럼 현재 수질은 어떤지까지도 우리 핵인싸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이제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에서 바로 수돗물 실시간 수질 공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별로 동 선택하고 지역 선택하면 어느 정수장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대략적인 것만 나오고 상수도 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가면 월간 원수 성적표, 그다음에 월간 정수 성적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뭐 한 1년치를 쭉 조회를 해봤는데 다 괜찮다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종류가 너무 많고 어려우니까 잘 읽기가 어렵기는 한데, 일단 그냥 적합 이렇게 나온 것만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2018년도 사건 이후에 뭐 기존 법적인 검토 기준에 더해서 대구시만의 또 다른 검토 기준을 더 더해서 더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좀 뭐 굳이 그러면 대구취수원 이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세 분의 의견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좀 더 토론하고 얘기해야 될 것이 좀 더 있어서 뒤에 마지막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의견 유보. 이 시점에는 의견 유보. 한 줄평으로 예고를 하시네요. 이제 발언 예고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고 경제 성장이 좀 되다 보니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을 뿐이지, 그전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구미에 지금 치수원을 옮긴다고 해서 그럼 낙동강 물 문제 해결되느냐?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구미 입장에서는, 대구 입장에서는 구미의 산단 때문에 오염된다 그러고, 부산 입장에서는 대구의 산단이 더 많아요. 또 대구 때문에. 그럼 하천에 구미 하류 지역은 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배출돼서 하천의 자정적 기능이 저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먹는 물만큼은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러면 안동댐이 임마댐 왜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규제에서 맑은 물 공급한다 그래요. 안동댐에서는 맑은 물 공급해줘요. 하류지역에 와서 각종 오염수 다 버려버리면은 구미나 대구, 부산이 맑은 물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것이 먹는 물만큼은 낙동강 수계 먼저 똑바로 원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수돗물 만들어가지고 직접 공급해줘야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동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산업 전진기지를 만들어주면 또 안동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지,
안동에서 맑은 물을 보내주는데 싸우기는 구미하고 대구가 싸워요. 주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떠들 것이 아니고 네. 낙동강 수계는 안동댐 이맘때문에 책임진다. 거기서 수돗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공급하는 걸 시범 사업을 한번 펼쳐봐야 되는 거죠.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 또 모범사를 만들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 말씀 아끼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 저는 저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저 중후하게 좀 한 가겠습니다. 줄 평으로 예, 우리 핵인싸님 뭐 덧붙일 얘기 있으세요? 저도 좀 까도나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이게 구미로 취수원을 옮긴다고 해도 구미보다 더 상류인 낙동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럼 또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까도나님께 계속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구 취수원 이전 장소가 구미가 된 건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미가 된 것은 아주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 네. 그냥 눈앞에 그것만 보고 하는 거지. 근시안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해결해놓고 나중에 또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낙동강이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상류에서는 석포 재련소에서 쏟아부어요. 그런데 전체에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 생활 폐수가 나오잖아요. 오수와 우수가 100% 분리가 안 돼요. 즉 홍수가 나면 오수, 우수가 낙동강으로 같이 와요. 개인이 만약에 오폐수를 기업에서 무단 방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벌금이죠. 그러나 지자체는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자, 이런 현실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농경지에서는 농약 치고 비료 치고 해서 각종 질소가 이미 막 가다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조 현상이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공장에서는 구미공단에서 폐수 버리죠. 대구공단에서 버리죠. 물론 정화 처리 잘 한다고 해요. 잘 한다고 했으면 이제까지 오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미 하류 지역은 지금 하천 자정 정화 작용은 저는 거의 없다.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들면은 또 계속 상류로 옮겨가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미, 대구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네. 낙동강 전체, 뭐 부산 시민도 시민이잖아요. 안동 시민도 시민이에요. 네. 그럼 낙동강 수계 전체의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또 사고가 안 나면 조용합니다. 또 구미에서 뭐 사고 하나 터지면 또 난리가 날 것이 그래요. 전부 쇼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정신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시민들은 쇼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대구 시민은 정말로 집에서 수돗물, 맑은 물, 수돗물 직접 먹고 싶어요. 그 대구시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이야기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죠. 시민을 나무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사고가 나기 전에는 해결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고 치시면 안 되고요. 그 사고 터지면 안 되죠. 네,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좀 논의를 하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구미를 후보로 좀 내놨죠. 우리 핵인싸님께서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2014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경북 대구권 맑은 물 공급 사업 검토 용역이란 걸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네. 한 가지가 대구치수원을 구미 해평치수원으로 이전하는 거 네. 하나랑 두 번째가 구미 해평치수원 그 상류에 강변 여과수 장치를 개발해서 그 개발 장치로 구미와 대구에 물을 공급하자 이런 두 가지 방안을 냈었는데 네. 일단 뭐 구미로 치수원을 이전하는 것이 비용도 3,300억 정도로 네. 좀 더 적게 든다고 해서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사실은 대구시는 환영했지만 구미시는 매우 반발을 했었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관심 박사께서 말을 오늘 좀 많이 아끼셨거든요. 네, 마무리 말을 한 줄 결론적인 평. 부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구미 42만과 대구 241만의 대결이 돼요. 무조건 대구를 생각해서 옮기자? 그럼 구미는 어떻게 돼요? 구미에 있는 구미 시민들은 구미 해평 취수장을 대구 시민들의 물까지 다 사용하게 하면 혹시나 구미의 산업 용수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먹는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범위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면 더욱더 재산권 침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럴 때 개발 못해요. 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팔 수도 없어요. 그럼 그런 구미 시민들을 생각하면 과연 대구 우리만 주장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에 저는 딱 한 음으로 한 글자로. 고마하자. 경상도 말로 우리가 양보하자. 네.
여기까지 한 줄 평까지 들었는데요. 다른 분들 혹시 더 덧붙일 얘기 있으신가요? 없어요. 예,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이 주제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못다한 얘기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대구와 구미의 의견 대립을 비롯해서 취수원 이전 문제 다뤄봤습니다. 대구경북 기자회견 다음 이 시간에 같은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